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외부 활동이 꽤 많은 편인데요. 거의 매일같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치적으로 꼭 저희 쪽에 있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도 진보 좌파적인 그런 분들 계세요. 특히 이제 유학하신 분들,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그 유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또 그런 성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랑 대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랑 대화할 때 전혀 제가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유럽식 어떤 사회주의, 유럽식 진보 좌파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뭡니까? 자유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마찬가지로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태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으로 깔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인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가지고 약간 우리가 조금 이번에는 진보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있는 것 뿐인 것이지 기본 전제가 똑같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워낙에 이제 여기저기 잘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마팅이 가 있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만나죠. 대표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든지 이재명을 지지하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솔직히 대화가 안 돼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일단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어야 이재명을 지지할 수가 있을지 저는 이거는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나가지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쯤 됐으면은 그때 대놓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범죄자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공개 지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사회적인 지위를 악용했습니다. 이렇게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싹 입을 다물고 이재명 지지했다는 거 오히려 감추고 있습니다. 감추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한 명 한 명씩 머릿속에 기억해 놔야 되겠죠. 자, 일단 몇 명 보니까요. 코미디언 강성범, 코미디언은 아니라 요즘은 선동꾼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배우 김희성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지했고요. 배우 이원종, 이분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무술감독 정두홍, 놀랍게도 이재명 지지했었습니다. 배우 박혁권, 이분도 드라마 같은 거 많이 출연하는 분인데 이재명 지지했었고, 배우 장동직, 누구지 모르겠어요. 저는 배우 손병호, 이분은 예능 프로에도 나와가지고 손병호 게임인가 해가지고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배우 권기선, 이분도 이제 아침 드라마인가 많이 나오셨던 분인 것 같고, 배우 이기영, 얼굴 보니까 약간 좀 기억이 날 법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좀 닮은 사람도 있고, 가수 이은미, 워낙에 유명한 개딸, 그리고 또 문재인 지지자였죠, 그렇죠? 기타리스트 신대철, 이 인간 같은 경우도 대선 때 그렇게나 까불더니만 지금은 또 도통 조용해. 그래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공연을 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사장 대표였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창 진짜 까불더니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난 뒤에는 지금 아예 그냥 입을 다물고 있고요. 작곡가 윤일상, 이 진짜 작곡계에서는 되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인간이 진짜 사리분별 똑바로 못하고 이재명을 공개 지지했다라는 게 너무나 소름 끼치는데. 그리고 또 가수 조관우 씨, 이분도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이재명을 공개 지지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 CF 많이 봤을 겁니다. 광고 속쓰릴 때 저거 한다라는 거. 근데 이분은 이름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었는데 저렇게 윤석열 앞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재명 앞에서는 속이 풀린다라는 식으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탤런트가 됐거나 배우가 됐거나 작가가 됐거나 가수가 됐거나 참 진짜 문학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뭣도 모르면서 나이는 진짜 하나같이 다 드신 분들인데 참 어떻게 저렇게 사리분별을 못해가지고 이재명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진작에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퇴출시켜도 모자랄 법한 인간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좌우림 김윤아 씨가 나와가지고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그 철지난 반일파리 했다가 완전히 그냥 개망신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윤아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김은하 씨한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들이 꿈꾸고 있었던 세계, 당신들이 꿈꾸고 있었던 모습, 그 모습을 진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인간들이 꿈꾸고 있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일종의
중국몽 아니었습니까? 김연아 씨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일본한테 그렇게 막 발광을 했었는데 정작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이재명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답변 못하는 게 뭡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매번 그렇게 개거품을 물면서 막 비판을 하는데 정작 일본이 우리한테 저질렀던 그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 조선일 때 있었던 일인 것이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건국이 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만행을 저질렀던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찌소리도 못하는 게 그게 그 인간들이 매번 입을 딱 다물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농가 아닙니까?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개거품을 부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만큼이나 이 인간들의 머리가 철저히 중국몽으로 녹아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나 중국 바라기인데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정상적인 지금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아니라 그렇게나 굴욕적으로 중국한테 빌빌 기었던 문재인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돼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의 초청으로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좀 가기 전부터 걱정이 됐었죠. 한덕수 총리가 과거에 어떤 발언까지도 했습니까?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 수준이다. 이 정도 발언까지도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조차도 그렇게나 중국에 빌빌 기었던 문재인이조차도 중국에 가가지고 혼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대놓고 중국한테 저렇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한덕수 총리가 가가지고 어떤 또 무리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웬걸 깜짝 놀랄 만한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보시면은 우산 셔틀이라고 할까요?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 보이실 겁니다. 저거 누굽니까? 싱하이밍 그 주중 대사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억나실 겁니다. 싱하이밍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이거죠. 야당 대표라고 하는 민주당 대표라고 하는 이재명이가 저렇게나 굽신굽신 거렸던, 그래서 이재명의 별명이 찌짜이밍이다 라고 하는 그 별명이 만들어졌던 게 바로 싱하이밍 덕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싱하이밍 한덕수 총리가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산 셔틀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한 장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시진핑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허리도 굽히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게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고요. 자, 그리고 양측이 이제 회의를 할 때도 놀라운 장면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과 한덕수 총리가 마주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 대표적으로 시진핑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표가 갔었을 때 어디에 앉았습니까? 상석에 앉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저기 지금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해찬 아닙니까? 이해찬 중국 무슨 중국 통이다, 중국 전문가다, 별생 쇼를 다 떨었었는데 그 인간이 갔었을 때 시진핑이 저렇게 상석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용 특사가 갔었을 때도 시진핑이 마찬가지로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진핑이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랑 마주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도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양국 관계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고요. 부산 엑스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 심지어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시진핑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런 식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문재인이가 그렇게나 원했던, 민주당이 그렇게나 듣고 싶었던 메시지 하나같이 그 메시지가 다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렇게나 그 중국한테 굽신굽신거리면서 구걸하다시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들었었는데 정작 그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재인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혼밥까지 하면서 그렇게나 굴욕을 당했었고 그 굴욕을 당하고서도 중국 서민에 다가가기 위한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나 구질구질한 변명이나 드렸었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변화가 가능해졌을까? 바뀐 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정체성에 맞는 외교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한미일 삼국 동맹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명확하게 자리 잡게 만드는 거. 그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외교의 모습인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모습인 것인데 문재인은 정말 발악을 하다시피 한미일 관계를 깨고자 애를 썼었고 한중 관계만에 집착을 하면서 혼밥까지 하면서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관계가 명확하게 되니까 중국이 먼저 나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한테 저렇게 저자세라고 할 수 있다시피 저렇게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을 찍었다라고 얘기했던
했던 그렇게나 지들의 수준을 보여줬던 연예인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못했소이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석고대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체면을 차릴 수 있는 길일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과 문재인 때 대한민국은 마팅해 가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거 어린애조차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석고대죄 하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